불치병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패드병이죠. 사야만 고쳐지니 결국 사야 하는데, 그렇다면 수많은 앱 중 무엇을 사야 할까요? 오늘 딱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 리팽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싶은데 도대체 라인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뭘 구매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가이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검색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패드는 기본형 외에도 미니, 에어, 프로 11형, 프로 12.9형까지 대표 라인업만 5가지는 되는데요. 여기다 해마다 새로운 세대가 출시하니 몇 년만 지나도 수십 개의 아이패드가 쌓입니다. 저 역시 처음 아이패드를 살 때 3세대니 5세대니 에어니 프로니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맸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라인업, 또 그 중에서 어떤 걸 사야 하는지 딱딱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적합한 아이패드를 추천드릴 테니까 이 영상만 보시면 정리가 한 번에 딱 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또는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11형, 아이패드 프로 12.9형까지 5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아이패드는 아반떼, 아이패드 미니는 미니 쿠퍼, 아이패드 에어는 소나타, 아이패드 프로 11형은 그랜저, 아이패드 프로 12.9형은 제네시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 아이패드 기본형은 2010년 처음 출시돼 여러 세대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2022년 10세대까지 출시가 됐고요. 아이패드 미니는 6세대, 에어는 5세대, 프로 11형은 4세대, 프로 10.9형은 6세대까지 왔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지난해는 아이패드 신제품이 나오지 않아 현재 기준 2022년 모델이 가장 신제품이고요. 미니만 2021년 모델이 가장 최신형입니다. 이 5가지 모델 중 나에게 딱 맞는 모델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난 아이패드를 처음 써본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패드 9세대 기본형을 사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아이패드는 비싸다는 선입견을 깨주는데요. 특히 9세대는 2021년도에 출시돼 가격이 40만원대입니다. 아이패드가 40만원대라니 놀랍죠? 하지만 어떤 분은 지금이 2024년인데 3년 전 제품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 결코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품이 정말 잘 빠졌거든요. 우선 태블릿 PC에서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 칩셋의 경우 A13 바이오닉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시청하거나 웹서핑을 즐기기엔 전혀 무리가 없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 캐주얼한 게임도 무리 없이 돌릴 수 있어요. 한편 우리가 보통 아이패드를 공부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강의도 듣고 필기도 하는데 아이패드 9세대의 경우 화면이 10.2인치라 사용감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A4 용지가 11.7인치인데요. 그보다 살짝 작으니 필기하기에 딱이죠. 한편 아이패드 9세대는 배터리 역시 깡패인데요. 무려 8557mAh라 이 정도면 영상 시청 시 최대 8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시간짜리 영화 4편을 연속 시청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이라 9세대의 경우 키보드는 1세대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애플 펜슬 역시 1세대 제품을 사용해야 해요. 초창기 애플 펜슬 1세대가 펜 끝 촉감이 정말 좋아 이슈가 됐던 만큼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형 모델의 경우 9세대 말고 2022년도에 출시된 10세대 제품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10세대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생각엔 10세대는 빛 좋은 개살기 느낌이 강합니다. AP의 경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A14 바이오닉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9세대보다 성능이 얼등히 좋느냐 하면 딱히 그러지도 않습니다. 램도 4기가로 9세대보다 1기가 증가하긴 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고요. 배터리 용량은 7358mAh로 오히려 9세대보다도 성능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9세대가 워낙 잘 빠져서 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10세대의 장점을 꼽자면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또 색상이 실버, 블루, 핑크, 옐로우 4가지라는 점입니다. 9세대는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2가지 색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보다 색상이 중요하다면 10세대를 추천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9세대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10세대는 9세대와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가격은 무려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현재 약 9% 할인하고 있어서 62만원 정도이긴 한데 이 금액이면 9세대를 구입하고 애플 펜슬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정말 중요하다, C타입 충전이 꼭 해야 돼 하는 분이 아니라면 10세대보단 9세대 사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편 아이패드를 구매할 때 휴대성을 가장 중시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태블릿은 집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출퇴근 등하기 때 들고 다니잖아요. 손목도 안 좋고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이런 분들은 아이패드 미니, 그 중에서도 최신형인 6세대를 사셔야 합니다. 어차피 그 이전 세대는 단종됐고요. 이 6세대도 2021년도 출시됐으니 꽤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전혀 뒤처지지 않아요. 사실 크기는
크기는 작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기본형보다는 성능이 뛰어납니다. 우선 AP의 경우 A15 바이오닉이 탑재되어 있어 게임용으로 특화된 제품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고성능 게임 원신이나 리니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무리 없이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영상 시청 면에서도 좋은데요. 화질은 말할 것도 없고 지원하는 밝기도 높아서 야외에서 사용할 때도 화면이 선명하게 눈이 들어옵니다. 또 미니라는 이름답게 기본에 충실해서 자켓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고 한 손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무게 역시 293g이라 기본형의 절반 정도예요. 손목이 약한 여성분들이라면 정말 딱이겠죠. 또 색상도 스페이스 그레이, 핑크, 퍼플, 스타라이트 4가지라 고르는 재미도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비게이션용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충전 역시 C타입으로 가능해요. 다만 화면 크기가 8.3인치라 막상 필기나 그림을 그릴 때 손이 화면 절반을 가린다는 점은 조금 단점이고요. 키보드가 호환되지 않다는 점, 그래서 노트북처럼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점도 아쉬운 지점이긴 합니다. 또 미니도 기본형과 같이 64기가 다음에 256기가로 용량이 뛰거든요. 64기가는 70만원대, 256기가는 90만원대라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것도 조금 고민하실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게임 여러 개를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256기가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지만 게임 한 개 정도 하고 나머지 영상 시청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64기가를 사시고 아이클라우드로 관리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휴대성을 중시하면서 출퇴근길 또 잠자기 전 게임 플레이나 영상 시청용으로 아이패드를 사실 거면 미니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이패드 라인업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아이패드 에어입니다. 세대로만 보면 2020년 4세대 제품이 출시됐고 2년 만이 2022년 5세대 제품이 나왔죠. 그리고 이 5세대가 지금 기준으로 가장 최신형 모델입니다. 4세대는 이미 단종됐어요. 5세대는 최근 아이패드를 구매하시는 분들 10명 중 8명은 선택할 정도로 잘 빠졌습니다. 아이패드로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필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영상 편집도 하고 뭐든 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에어라인을 사셔야 합니다. 우선 칩셋부터 달라요. M1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모바일 게임 모두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로 매우 성능이 뛰어난 칩셋입니다. 거의 2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죠. 사실 아이패드는 몰라도 M1 칩셋은 알 정도로 그냥 레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모든 활동 다 이 아이패드 에어 5세대로 가능하고요. 사용 목적이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에어를 꼭 구매하셔야 합니다. 화면도 10.9인치로 넓어서 영상 시청에도 좋고 애플 펜슬이나 매직 키보드까지 호환해 사용한다면 정말 노트북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멋들어지게 쓸 수 있거든요. 특히 색상이 스페이스 그레이, 핑크, 퍼플, 블루, 스타라이트 5가지로 정말 잘 빠졌어요. 덕분에 감성있게 강의실이든 카페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제가 지난해 올렸던 영상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구매한 제품이 이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제품입니다. 쿠팡 상품평을 봐도 아이패드 중 가장 많은 상품평이 달려있고 평점도 무려 별 5개를 유지하고 있어요. 고로 단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에어 역시 용량을 보면 128기가 없이 64기가 다음에 256기가로 점프하거든요. 그 부분 정도만 고민하신다면 아이패드로 어떤 목적이든 사용할 수 있는 에어 5세대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를 정말 전문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에겐 이 에어 제품이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주사율이 60Hz라 고사양 그래픽 작업을 한다면 다소 버벅일 수 있거든요. 적당한 수준의 작업, 게임 영상 시청, 영상 편집을 하신다면 에어 제품으로 충분하겠지만 정말 전문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면 아이패드 프로 라인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과연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M2 칩셋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해요. 직업이 디자이너이거나 편집자가 아니라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앞서 에어에 탑재되어 있다 말씀드린 M1 칩셋 이상의 성능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걸 이뤄줄 수 있는 아이패드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뭐 살펴보자면 현존하는 모바일 게임과 영상 시청 너무나 깔끔하게 돌아가고요. 또 주사율도 120Hz라 배틀그라운드와 같이 화면이 확확 전환되는데 진심이신 분들, 또 화질 영상 보는데 진심이신 분들이라면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이 주사율 덕분에 필기감도 정말 좋아요. 60Hz에서 필기하다가 120Hz에서 필기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확 체감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필기감에 민감하고 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로 제품이 훨씬 나아요. 또 카메라 성능도 좋은데 전면과 후면 모두 1200만 화소라 유튜브 영상 등을 촬영하고 바로 편집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선택하는 아이패드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까 프로는 11형과 12.9형이 있다고 했죠.
뭐가 다른 거야? 묻는다면 둘의 명확한 차이는 우선 화면 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1형은 화면 크기가 11인치, 12.9형은 화면 크기가 12.9인치고요. 이외에 아주 사소한 부분만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성능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프로 11형부터 보자면 APU는 M2, 램은 8GB인데요. 또 무게가 468g이기 때문에 매직 키보드까지 사용한다면 약 1.2kg의 수준으로 웬만한 노트북보다 나은 성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프로 제품부터는 기본적으로 용량이 128GB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 64GB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용량 문제 때문에 256GB로 갈까 아니면 차라리 프로 128GB로 갈까 고민하다 이 11형 4세대로 갈아타기도 하죠. 에어 5세대의 256GB는 110만원, 프로 11형 4세대 128GB는 115만원 정도 하거든요. 다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지만 프로 제품은 전문가가 아니면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100만원대를 상회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거든요. 만약 프로를 선택하신다면 128GB나 256GB에서 용량을 타협하시는 것이 그나마 통장을 아낄 수 있는 길일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전문적인 디자인이나 편집 등을 작업하신다 하신다면 이 프로 11형 4세대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프로 12.9형 6세대인데요. 이 모델은 아마 아이패드의 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태블릿의 진심이고 최고의 성능을 원한다면 추천하는 제품인데요. 우선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모든 아이패드 제품 중 가장 큽니다. 무려 화면 크기가 12.9인치고요. 성능은 11형과 거의 동일한데 디스플레이, 배터리, 무게 등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를 보면 4K 영상을 봐도 정말 세밀하게 정교한 부분까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또 최대 밝기도 높아서 야외에서 아주 쨍한 햇빛 아래 있어도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배터리 용량 역시 커서 10시간 내내 영상 시청을 할 수 있고요. 다만 무게가 682g이라 패드 중에선 가장 무겁고요. 가격도 좀 비싸긴 해요. 128GB의 경우 150만원대, 256GB의 경우 170만원대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매직 키보드나 애플 펜슬까지 구매할 경우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는 셈이니 가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긴 합니다. 일반 영상만 보거나 게임만 한 분들이라면 정말 오버스펙이고요. 전문가 분들의 경우엔 조금 고려해볼 만한데 그래도 가격대가 세서 솔직히 이 정도 가격이면 맥북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차라리 맥북을 사볼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 중 맥북 구매 가이드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아이패드의 끝판왕을 원한다, 최고가 아니면 쓰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12.9형의 제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아이패드를 사용 목적에 맞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패드에 가성비 있게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형인 9세대 제품을 추천드렸고요. 10세대도 있지만 다양한 색상을 원하거나 C타입 충전이 무조건 필요하지 않다면 9세대 제품을 추천한다고 했죠.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누워서 게임 플레이를 하거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겐 미니 6세대 제품을 추천드렸어요. 또 10명 중 8명이 선택한 최고 인기 모델 가성비 제품을 원한다면 에어 5세대 제품을 사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전문적인 디자인과 편집 그리고 애플 펜슬의 필기감이 중요하신 분들에겐 프로 11형 4세대 제품을 추천드렸고요. 아이패드의 끝판왕을 원하면서 정말 전문적으로 패드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프로 12.9형 6세대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마음의 정리가 되셨나요? 만약 아직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사용 목적과 예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 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패드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제 다른 영상에서 애플워치와 맥북도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하는 팽의 리팽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더 가성비 넘치고 유용한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런 영상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